비셰그라드 24, 24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SNS 상에서는 매우 큰 미디어 채널인데요.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매체입니다. 특히 서방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뭐라고 뉴스가 나왔냐면 좀 아쉽게도 국제 망신거리가 좀 나왔습니다. 더 레프트 윙 DP 파티가 그 좌파 민주당 한국의 그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민주당이 대선 후보 이재명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 판사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 위한 어떤 법안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전 세계에 소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게 30명으로 나왔지만 실제는 더 심각한 거 아시죠? 대법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무려 늘리는 아주 충격적인 법안을 민주당 장경태가 법원 조직법으로 발의를 했고요.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법안입니다. 김동아, 김용민, 김우영, 문정복, 민영배, 박성준, 부승찬, 윤종근, 정진욱 이런 사람들이 같이 발의를 했고요.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최종 심판자 역할이죠. 그 대법관 수를 한 정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확 늘려버리면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강하게 가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판결이 정치 권력에 편향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데요.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법 시스템이 안 그래도 심각한데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법치는 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이 비셰그라드의 저런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저런 걸 하고 있다라고 포스팅이 된 이후에 댓글들도 또 참 충격적인 댓글이 많아요. 보시면 부패와 민주주의의 상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맞죠?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not different of North Korea. 네, 무슨 뜻이죠? 북한과 다르지 않다. 북한이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건 미국인인 것 같아요. 이것은 미국 민주당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일이다. 네,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은 이 전임일 때 더 잘 살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일 때 더 잘 살았다. 시간이 지나면 좌파는 남한을 북한에 합병할 것이다. 네,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개가 됐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얼른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들조차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저희마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미국에서 이 선거에 대한 거를 조금씩 이제 파헤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공식적으로 뭐가 딱 어떻게 됐다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막 큰 게 터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뭔가 좀 움직임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그런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지 않았던 움직임, 어떤 특징적인 그런 소식들이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한 방에 이렇게 쭉 이어지진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약을 말씀드리면 그 스마트매틱이라는 그 선거 관련한 전자 투표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 보안에 좀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여기서 그 리드 호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그 억만장자고요. 그 링크드인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공동 창업자입니다. 2002년에 설립해서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262억 달러, 여러분 원이 아니고 달러, 262억 달러에 매각을 했고요. 페이팔 초기 멤버기도 하고 유명 벤처 캐피탈 회사의 파트너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2020년 대선 때도 반 트럼프 캠페인 쪽에
돈을 많이 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술이나 정치 쪽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전자투표기에 그 폭스뉴스나 뉴스맥스나 이런 언론이죠. 여기와 비롯해가지고 어떤 보안의 의문을 가지는 보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폭스랑 뉴스맥스 이런 데서.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소송에 2,4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건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이런 걸 시도했다가 지금 폭로가 됐고요. 이렇게 하나씩 게이트가 열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매틱이라는 거는, 그 전자 투표기 같은 건데,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파묘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도미니언 정도, 그 정도는 아는데, 스마트 매틱이라는 거는 사실 막 익숙치 않은 그런 전자 투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아봤는데, 이 전자 투표 시스템을 개발한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아니고 다국적 기업인데, 좀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그 설립자 중에 일부가 베네수엘라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마트매틱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4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출신인데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기사를 좀 힘들게 찾았어요. 이거 뉴욕타임즈에서 2006년 10월 30일에 나온 기사인데, 하여튼 베네수엘라의 이보트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스마트 매틱이라는 뭐 이렇게 쭉 이어진 거예요. 이 밑에는 좀 더 있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왜 베네수엘라 사람인 게 중요하냐? 그냥 베네수엘라인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지금 선거 관련해서 거의 거의 들통났고요. 거의 마두로 정권이 완전히 독재로 이 선거 시스템을 이용해서 꽉 잡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났고,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근데 이게 미국에 쓰였는데, 이 사람이, 리드 호프먼이 그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었던 게 폭로가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수사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은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폭로가 되면서 이제 하나씩 더 나올 거라는 거, 그거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조그만 소식 가지고 뭔가 이제 드디어 뭐 미국이 나선다, 뭐 트럼프가 나선다 이렇게 딱 보기는 어려워요. 균형을 잡으면서 이 소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간상. 예, 바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막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 트위터, 그러니까 X나 막 트루스 소셜이나 막 이런 미국의 SNS를 통해서 막 퍼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 그러니까 보털 유권자 사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게 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6명의 공무원이 체포가 되었고, 여기에는 판사와 시의회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시의원이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정보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SNS에 나온 글 자체가 굉장히 좀 과장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진실이 아니라 좀 이렇게 주장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거 사실이더라고요. 텍사스에서 공직자 6명이 이런 투표 사기, 그러니까 투표 조작, 뭐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렇게 체포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프리오 카운티라는 곳에서 이제 수년간의 이런 선거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누가 발표했냐면 그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인 켄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기소된 인물들이 프리오 카운티의 판사인 카마초라는 판사가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원 2명, 그리고 그 카마초 판사의 자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 관계자, 그리고 선거 관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를 굉장히 좀 수집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물리적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고, 이 혐의 내용이 그 모바일 결제 앱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편 투표지를 수집을 하고 배달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 고령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다라는 증언과 영상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이 2021년부터 해가지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투표 수확이라고 해요. 투표 수확. 이런 것들을 제3급 중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2020년 대선 이후에 켄 팩스턴이 검찰총장이 추진을 했어요. 트럼프와 이제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선거 무결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일단은 이 기소된 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일단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너무 큰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조금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막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막 터지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면 콜로라도주입니다. 이번에는 콜로라도주의 전직 미국 우편국의 직원이 2024년 선거, 그러니까 지난 바로 선거죠. 트럼프와 해리스. 그때 우편 투표용지를 훔쳐서 사기로 제출한 혐의로 이런 신원 도용이나 위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인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사건 개요를 보면 제가 이것도 SNS 글이라 또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또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025년 5월 5일에 콜로라도주의 메사 카운티의 전직 우체국 직원인 비키 린 스튜어트, 이름이 어려운데요. 비키 린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유죄를 인정했어요. 본인이 여기서 최소 12개의 우편 투표지를 훔쳐서 다른 유권자의 이름으로 위조해서 제출한 혐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에서 3개의 위조된 투표지는 실제로 개표에 포함이 되었고 나머지는 서명 검증 시스템에 의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있습니다. 셀리 제인 맥세돈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범행을 했으며 콜로라도주의 전자 서명 검증 시스템의 보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시간 안에 이거를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거 보겠습니다.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 우파 쪽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그런 메신저 중에 스피커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2024년 10월 멀린 상원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11월 5일에 있었던 그 선거를 구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와 수지 와일스는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료를 검토를 했고 자기들이 틀렸음을 깨닫고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라를 구했다, 미국을 구했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만 들어보시면 사실 무슨 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심장해서 이 말이 또 이 포스팅이 굉장히 퍼지고 있긴 한데 이 멀린 상원 의원이 수지 와일즈와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이번에 트럼프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죠. 이 선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를 구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방법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크 웨인 멀린이라는 이 상원 의원은 미국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이고요. 2023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대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님의 주장에 계속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지 와일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국제 정치나 미국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공화당의 정치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그렇고 2020년 계속해서 그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대선에는 캠페인의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트럼프의 재선에 기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도 임명이 돼서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인데, 과연 이 멀린과 수지 와일즈가 어떤 조치를 해서 이 미국에서 대규모의 선거 어떤 그런 부정이나 그런 걸 잡아내고 해낼 수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식 몇 개를 전해드렸는데 이 뒤에도 더 큰 것들이 막 있거든요. 제가 근데 최대한 20분 안에 끊으려고 영상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를 전해드릴 텐데 확실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막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한국 언론들은 당연히 뭐 이런 거를 다룰 그 언론들이 아니죠. 애초에 그 미국의 좌쪽 언론들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작게 나오는 소식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점점 쌓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도 계속해서 그 지난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이든 4년 동안 엄청난 그 복수에 불타서, 일명 그 복수죠. 복수의 화신처럼 그렇게 불타서 행동을 이제 준비를 하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취임하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이번 특히 그 선거 쪽에서 이런 짓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취임이 한 3, 4개월이 지나고 아직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특징적인 그런 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왔고요. 그것도 지켜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영상, 바로 다음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슈가 워낙 많아가지고 또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국힘 당사 라이브도 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쌍권 사퇴 등등 ARS 반대하자 뭐 이런 걸 많이 외쳐주셨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뭐 성공을 했고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자격을 즉시 회복했고 내일 공식 후보로, 그러니까 오늘이죠, 등록이 된다고 하고요. 참 국민의힘 측에서 새벽에 날치기로 했었던 그런 게 이제 다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됐고 ARS가 반대가 더 많이 나왔나 봐요.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근데 수치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근소한 차이? 제가 볼 때는 압도적 차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면 근소한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근소한 차이로 이 사람 말로는 부결이 되어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가기로 했고요.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해서 이제 빠이입니다. 이제 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참 그 내각제 제가 뭐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 한덕수가 만나는 사람이나 개헌안이나 정대철 거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내각제는 아니라고 하죠, 본인은.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 그때 눈치 못 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그 내각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요. 이거는 음주운전은 안 했지만 술은 먹고 운전은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차를 탄 적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 이 반내각제 이 스탠스는 명확하게 가져갈 거고요. 누가 나오더라도 저는 반내각제로 끝까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권영세가 사퇴를 했습니다. 참 그 쌍권 중에 이제 반이 날라갔는데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권성동이 계속해서 대행체제를 유지합니다. 즉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뭐 둘 중에 한 명 나갔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똑같고요. 끝까지 권성동이라는 자가 있으면은 당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좀 제대로, 여러분
당원 탈퇴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당대표가 누구 나오겠습니까? 또 한씨 또 나올 수 있어요. 한씨 그 한두 명, 두 명 있죠. 진짜 두 명 다 나올 수도 있겠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참 아까워요. 국민의힘에 내는 돈이 정말 아깝고요. 제가 쓰는 돈 중에 제일 아깝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 유지를 해 보시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참 당연한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어렵게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새벽에 날치기로 이게 한 게 말이 안 되는데, 참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우파 유튜버들 알고리즘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주시고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어제 또 국힘 당사에 가서 한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